후보 부인 얘기도 오늘 꽤 기사가 실려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기사 좀 보시죠. 최근에 목사분을 만났는데 어제는 스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종교계 밀착. 이번엔 봉은사를 찾았다. 자, 그제 김장한 목사를 만난 데 이어 어제는 원명 스님을 사찰에서 만났다. 그럼 다 종교인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공통점. 그럼 왜 그랬을까 합니다. 왜? 여기 설명이 좀 돼 있네요. 물론 뭐 본인이 한 설명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최근에 역술 무속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를 정면 돌파하는 거 아닌가. 사실 종교계에서 좀 비판을 했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쪽 분들을 만나면서 뭔가 정면 돌파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거 좀 윤석열 특보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을 연속해서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종교인분도 계속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행보가 계속 이어질 건지, 그리고 이거는 왜 그러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직까지는 공개 행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예. 이제 각 종교 단체의 그 대표 되시는 분들을 찾아서 예. 개인적으로 만나는. 왜 하필 지금 종교단체 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선이 될 경우 대통령 부인으로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예. 주로 문화, 종교, 여성, 예. 아동 이런 영역이 될 것입니다. 예. 그 영역에 대한 활동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적어도 선거에는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비공개 전혀 활동을 안 하고 베일에 가려 있었지만은 예.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고요.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활동을 안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예.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그럼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이냐 고민을 했을 것이고 봉사를 한다든지 종교단체, 종교의 큰 대표되는 분들과 만나신다든지 하는 활동을 통해서 예. 선거에 큰 도움을 준다. 이런 차원의 행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종교, 문화, 여성, 아동. 근데 왜 다 종교만 있죠? 여성이나 문화는 안 보이는데 아직?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애써 뭔가를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요. 예, 이동학 최고위원. 그 지난번에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하면서 예. 청와대 같이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당에서도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청와대 그 방침이 지금 선거 캠프에서 다시 바뀐 것인지를 일단 여쭙고 싶고요. 예. 그 저희가 녹취록에서 예전에 그러니까 이 행보가 여기 그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가면은 상생하고 봉사라는 취지의 말을 많이 하신다는 건데. 그렇죠. 예전에 이제 녹취록 나왔을 때 뭐 밑에서 알아서 수사하는 거지 뭐 이런 이제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사실 예. 내심이 담겨 있는 발언들이었는데 예. 사실 국가와 통합과 상생의 이 나라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윤석열 후보의 말은 거칠어지고 있고 이 김건희 씨의 행보는 예. 또 이렇게 비공개로 이게 다니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다 지금 다 엇박자 같은 느낌이에요. 정리가 안 되는 예. 느낌입니다. 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특보께 답변할 시간 한 30초 드릴게요. 뭐 질문하셨어요. 이게 선대위 차원에 무슨 정해진 거 있는가 지금? 선대위 차원에서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씀드렸고 당선될 경우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활동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2부속실 즉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기 위한 조직을 두지 않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공식적인 활동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 당선됐는데 대통령 부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렇다면 식으로든 활동할 수밖에 없다. 밖은 나가서 뭔가를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런 차원의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는 기사입니다. 비공개 종교계 먼저. 그렇습니다. 이 종교계를 먼저 만나다 이게 이제 주목을 받은 거예요. 잇따라 등판 몸 푸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관련 내용도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앞서도 봤는데 김혜경 씨는 종교인 회동을 하려다 취소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혜경 씨 관련돼서는 어떤 뭐 방침이라는 게 정해졌나요? 어떤 방향이 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제 호남 일정을 이제 네. 시작하실 것 같고요. 음.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사과도 하셨고 예. 그다음에 법적, 도의적 책임질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바로 이렇게 또 활동에 나서는 것이 예.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제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있었고요. 이제 선거 운동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예. 행보를 지금 안 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요 또 한 가지 내용이 좀 알려졌죠. 그리고 여야가 또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다음 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숙소가 있었어요. 바로 옆집이랍니다. 호수까지 나왔죠. 그래서 메토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논란이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거 그림자 조직 같다. 그러니까 대선을 뭔가 돕기 위한 그림자 조직을 만든 거 아니냐. 은밀히 대선 준비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뭔가 법인카드 결제된 내역과 여기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당에서는.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공사사장. 이 측근이 공사사장 재직 시절에 빌렸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를. 전세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근데 바로 이재명 후보 옆집이에요. 집주인은 경호용역업체 대표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시장 때 어떤 기관에 성남시가 관할하는 기관에 뭐 특채가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적혀 있습니다. 여기요. 이런 것도 오늘 뭔가 여야가 좀 공방을 벌일 것 같아요. 지금. 확인도 필요하고요. 야당에서는요. 이거 뭔가 있다. 초밥 이게 많이 배달됐는데 이게 뭐 경호인력 등등등 이런 거 그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당은 그런 합숙소 100개가 넘는다. 이거 허위사실이다. 그렇게 주장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요. 이 내용 갖고 여야 치열하게 공방 벌였습니다.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각들을 맞춰보면 GH 합숙소를 2020년 8월 이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사장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초밥 10인분이 어디로 갔는지 5급 공무원 배 씨가 말했던 기생충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던질 게 없으니까 별걸 다 던진다. 세상에 앞집 옆집에 뭐가 누가 살고 누가 전세 사는 게 그게 왜 대선 이슈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방기숙사가 뭐 선거 대책기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공교롭게 그 근처에 뭐 그 어떤 누가 그 직원들이 사는 주택을 매입한 모양이거나 전세한 모양인데 그걸 선거와 연결시켜서 던지는 거는 조금 넌센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요. 이게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야가 이제 공방을 벌인 건데 야당에서는 아니 왜 하필 경기도의 공사가 이재명 후보 자택 옆집에 숙소를 갖고 있는가? 이상하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거 뭔가 법인카드 사용한 그거하고 뭐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여당에서는요. 그냥 우연입니다. 왜 그러세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지금. 윤상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수상해 보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황들이 아주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런 정황 증거들만 가지고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는 좀 구체적인 게 나왔을 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뭔가 명확치 않은데 좀 유상한 의원께서 보시기엔 좀 수상하긴 하다. 뭔가 설명이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거네요, 지금요. 다음 화면으로 여야의 반응을 좀 정리했습니다. 어제 좀 입장도 냈어요.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요. 후보와 선대위 모두 이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옆집인데요. 그러니까 옆집임에도 모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공사 숙소에 관여할 이유도 없다. 이런 걸 설치할 이유도 없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손대본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당시 공사 사장 이 후보의 오른팔로 불렸다. 도지사가 몰랐다는 말을 국민에게 믿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죠. 요거 김구락 교수님 말씀 들어보고요. 윤석 특보께서 발언기 신청하셨어요. 잠깐 드릴게요. 그리고 먼저 김구락 교수님.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뭐 경기도 그 감사 요청을 했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고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같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주택공사는
130개 정도의 이런 것들이 이미 있다. 숙소들이. 많다, 이런 숙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기도 하면 서울시만큼 규모가 큰 거예요. 굉장히 많은 예. 것들이고 사실은 판교에 근무하는 분들인데 거기가 비싸서 이제 여기 분당에다 했다는 것이 경기주택공사의 이제 설명인 근데 거죠. 하필 이재명 후보 옆집. 근데 제가 이제 좀 그 예. 상황을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예. 우리가 뭔가 이렇게 대선을 준비한다. 저렇게 옆집에다 갖다 놓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어디다가 있네요. 오피스 하나 차려놓고 바로 하지. 옆집에 그냥. 바로 옆집에다. 그리고 눈만 우리- 열면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그거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뭐 그 내역 먹은 내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12만 원 뭐 초밥 몇 개, 예. 초밥 10개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거고 샌드위치 30개 굉장히 이례적. 예. 대부분의 것들은 뭐 10만 원 정도의 언저리 뭐 쌀국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먹기에 이게 충분한가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막 이렇게 뭔가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뭐 이해를 하겠어요.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선거를 이제 준비하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옆집에다 갖다 놓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윤희석 후보. 네, 이해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억측을 가지고 비난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우연히 옆집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숙소가 옆에 있다는 거 이걸 통해서 나온 그 경기주택공사라는 데를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이유는 다른 그 경기도 산하단체가 아니라 경기주택공사와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2020년 11월에 보면은 경기주택공사 직원 한 분이 글을 하나 올려요. 지금 저희 사장이 그 사장은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일하고 계시는 측근이라고 리틀 알려져 이재명이라는 있어요. 그분이 사장이셨을 때 얘긴데 예. 사장이 자꾸 공사 직원들한테 이재명 지사 그 대선 공약을 만들라고 시킨다. 이런 거 좀 시키지 말아주세요라는 글을 올려요. 그 조직이 경기주택공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주택공사의 무슨 합숙소라는 게 이재명 후보 옆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합숙소 위치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정황상 좀 있습니다.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 이런 말씀이네요, 지금. 참 우연치고는 참 우연이긴 한데 우연으로 보이긴 하는데 대단한 우연이래. 우연이라면. 근데 아무튼 그래서 좀 야당에서는 계속 공세하면서 이런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그냥 우연이라니까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어제 공방이 있었습니다.